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처음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우리가 서로 대면 수업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얼굴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공유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학기에도 이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각자 수업에 대해서 문자도 주시고 그러면서 얼굴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참 많은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인간은 모든 게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를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인 학습자반의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벌써 이제 달려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죠? 그동안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을 너무나도 이해를 하는 게, 저도 가정주부로, 이제 저에 대해서 최호정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겠는데, 저도 늦게, 이런 현장에 나왔습니다. 가정주부로, 이제 삶을 살다가 제 나이에 55세에, 친구의 권유로, 호정아, 너 그러지 말고 대학 친구, 이제 그 남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호정아,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학원에 가는 게 어떠니?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주부로서 있다가 갑자기 공부를 한다는 게 이제 석사 들어가서 공부를 뭐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부하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레포트를 써줄 테니까 너는 그냥 일단 등록하고 대학원에 가라. 그러면서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 하면은 공부를 하면, 호정아, 공부를 하면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단순해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 그럼 알았어. 네가 이런 레포트 같은 걸 써준다면은 나는 그러면은 하겠다. 그래서 단순 무식한 사람이 나중에는 저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까운데 대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하다가 또 이제 거기서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운전하고 내가 콧바람 쐬면서 어딘가로 향한다는 게 즐거웠어요. 옛날에 20대 대학생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 지나면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들 연세가 몇인지를 모르겠어요. 제 수업을 듣고 있으신 분들 저번 학기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서 빨리 이 사회복지를 하시려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참 그분들의 그 문자나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제가 힘을 받았으며,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간에 열심히 피터지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온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제가 가슴이 어떨 때는 잠시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내가 오는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를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이 사회복지학과에서 뭔가가 나중에, 제 인생 이모작, 제3의 이모작을, 삼모작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한 거를 저는 고양시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내가 말을 안 해도
제가 상대방들한테,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향기가 주변에 퍼지는 걸 제가 한번 요번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 것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다 보면은 네, 반드시 길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죠? 55세 주부가 세상에 나와서 평생 동안 직장도 안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고 싶었죠.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애아빠의 너는 애나 잘 키워라. 애나 잘 키워.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애나 잘 키워. 애나 잘 키운다고 애가 잘 키워집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건 엄마의 욕심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 및 치료 이해를 이제 제가 올해 이번 학기에 맡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 남편한테나 애들한테나 너무나 푸시푸시 하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그냥 샤하게 만들었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2019년부터 고양시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명 G2 사업이라고 하죠. 바우처. 그래서 어르신들을 지금 7년째 수업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치매 전문 강사로 이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가 아니라 저는 이게 이런 강의를 하는데 제가 좀 레크레이션도 좀 겸해서 잘 하면은 좀 더 수업이 재밌을 것 같은데 레크레이션 쪽으로는 제가 젬병이에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은 아니지만 이 치매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 전화 주시면 열심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이제 OT 때 안 오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시다고 계속해서 저한테 문자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상담 및 치료 이해를 맡은 최호정 교수가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다. 그죠? 그래서 알고 싶다 하신 분은 고양시 최호정 치면 저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인터뷰한 기사가 몇 개 있으니까 그 기사를 보면 내가 수업을 받고 있는 교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이제 전화를 통화해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희 부원장님이나 저희 직원이 부원장님 계시고 또 한 분의 직원이 있으십니다. 신기하다고 해요. 왜 어떻게 사람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는지 모르겠다. 참, 그분들이 지금 7년째 제 옆에서 현장의 증인으로서 무슨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죠?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너무 끙끙끙 앓지 마시고요. 언제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너무 피곤해서 무음으로 놔요. 그죠? 이 나이에는, 각방에서 남편이랑 따로 떨어져서 자니까 언제든 전화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제가 그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본인들의 얘기를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그러니까 기사가 아니죠. 그분들의 내용을 쓴 거를 보고서 그분한테 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미흡하지만, 선생님들의, 동무로서, 동반자로서, 동행자로서 같이, 공유해 드리는 그런, 교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이해, 그죠?
교과서는 제가 이제 동문사로 잡았습니다. 동문사로 잡고 가족 상담 및 치료 해서 동문사고 제가 이제 수업을 40분, 40분, 40분을 하다 보니까 2시간 수업이 돼요. 그죠? 시켜가지고 2시간 수업을 제가 혼자 수업을 이끌어가긴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참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챕터에서 동문사 가족상담 치료가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부교재로 제가 사용해서 수업을 더 밀도 있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 상담, 그죠? 참, 제가 제 자신이 반성을 많이 하는 그런 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족 정의는 뭐예요? 생각하는 가족이란 뭐죠? 저는 저 열정은 밖에서 활동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풀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애 아빠가 늘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있다 보니까 그 열정이 좋은 쪽으로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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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환자죠, 환자. 그 열정을 외부에서 풀어헤쳐야 되는데 가족한테, 아이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남편은 늘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술이 그분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제 좀 일찍 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제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좀 더 지혜로운 엄마였다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저희 딸은 참고로 결혼해서 9개월짜리 손주가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고요. 30살로. 그러니까 96년 93년생이에요. 그래서 93년생인 우리 딸한테는 6살부터 너는 이거 해야 돼 하고 피아노를 딱 정해버렸어요. 왜? 제 피아노를 나중에 전공해서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성악을 전공하는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은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아이한테 6살 된 딸 아이한테 이 피아노를 너는 피아노를 전공해야 돼. 해가 6살부터 제가 아이를 데리고 계속해서 레슨을 다녔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아이를 위해서? 아니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위해서 제가 아이한테 푸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죠? 애아빠와 아이들, 애아빠는 팽개치고, 무조건 애아빠는 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팽개치고, 이 딸한테만 모든 인생을 제가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피아노 연습을 조금만 덜 해도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딱 들어와서 공기의 흐름을 읽어요. 제가 대면 수업에서는 아주 그냥 리얼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가 우리가 지금 동영상, 이 녹화 수업을 하기 때문에 리얼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에서는 화기애애하고, 그죠? 그래도 서로가 이해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는데,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제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엄마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고백하건대 따뜻한 가정, 따뜻한 가족이라고는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잘 커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족, 이 선생님들의 또한
가족의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그죠? 우리가 이 가족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서 선생님, 가족은 어떤가?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신의 영향은 어떤가? 아이들, 시부모. 저는 양쪽에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명 고아라고 하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음, 많이 반성을 되니까 60이 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보이고 내가 왜 그랬지? 다시 애를 하나 더 난다면은 이는 물론 아니지만 다른 세상에서 아이를 키울 것 같아요. 그 편협된 사고에서 그 가정의 따뜻한 그런 것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기계같이 자란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을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가정은 좀 더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고요. 가족이 뭐예요? 그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가족이 아닐까요? 더 넓으에서 하나의 가정, 그죠? 하우스, 그죠? 이런 집,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역할을 하는 홈, 그죠? 포근한 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족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가족을 탐구하는 학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과서 14쪽에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 폭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가족, 그죠? 생각이 다 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은 뭐예요? 패밀리. 혈연 역할, 그죠? 피 나눠서 우리가 연결된 게 가족이죠.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면 요즘은 맘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초스맘은 뭐예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정자, 그죠? 얼려있는 그 정자를 택해서 아이를 갖는 미혼모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초이스 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이스 맘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그 가족 형태. 그 가족. 이제는 어때요? 국가 가족. 그죠? 이 가족이 한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핵가족, 부모와 자녀. 이제 요즘은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를 안, 초저 출산이. 그래서 이제는 부부만의 가족이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혼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1인 가족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근데 확장 가족은 그저 옛날에 3세대 부모들이 뭐 조부모, 그다음에 뭐 삼촌, 고모, 사촌 이건 옛날 얘기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 가족이라고 그러죠. 조부모랑 삼촌, 고모, 사촌. 그래서 다양한 지자들이 어떻게 돼? 함께 생활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게 확장 가족. 요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그죠? 가족 구성, 패밀리 멤버스, 가족 구성원들을 가리킨다. 이는 주로 가족 내에서 행정적인 의미가 더 부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쌍한 세대, 보통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게 세대,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가문. 우리가 이 가문을 결혼할 때 어때?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어떤 가문인가도 많이 따져요. 그래서 그 가문에 누가 뭐 유명 인사가 있느냐, 어떠냐 해가지고 아직도 가문을 따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문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으로 를 의미한다. 그런 경우는 이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일이 있어서 절에 엄마 따라 갔었어요. 근데 그 한 10년 전이죠? 그 10년 전에 그때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그러더라. 너 그렇게 살지 마.
제 일로 해서 엄마, 이모, 여동생 이렇게 넷이서 절에 이제 승담하러 간 거죠. 엄마가 저 때문에. 그래서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해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너희 가족에, 너희 선들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라는 분이 계셨다. 근데 이제 너희 그 집안에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공부해. 그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2017년에 제가 석사를 들어갔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용감 무식한 거예요. 진짜 단무지야. 단순 무식한 거야. 어떻게 55세 갑자기 대학원에 갈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정이 나옵니다. 가정, 가족이 형성하는 생활, 공간적 성격을 말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주거하는 집이나 가정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죠. 이 홈, 그죠? 이 홈그라운드. 이 홈그라운드에서 저는 이 인성을, 이 가정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인성은요, 사람의 인성은 50%는 선천적으로 태어나요. 50%는 선천적으로 태어나고 30%는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20%는 교육에 의해서 50%의 사람의 인성이 50%를 타고난다지만 이 50%라는 건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중요합니다. 누가 부모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굴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상, 그리고 목소리에도 사람의 인상이 있습니다. 얼굴에서만 풍기는 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의 톤 높이, 톤 낮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목소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그냥 아이들한테 푸시 하는 그런 부모를 벗어나서 아이한테 맞는 교육을 시키는 현명한 부모들이 되기를 바래요. 제가 그러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이의 특기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나중에 수명이 120세가 아니라 130세를 넘는다고 해요. 우리 나이에는 지금 100세, 100세 시대 하죠?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 수업하시는 어르신 중에 94세 어르신들, 참 관리를 잘 하셔서 정정하십니다. 87세 어르신들, 남자친구랑 여행도 다니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특기를 개발해서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좌합을 가질 수 있게 현명하게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앞으로의 세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울타리, 생활의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죠? 그래서 이 공간적인 성격을 말하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의 저희는 가족은 혈연. 꼭 혈연만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금 입양, 그, 어, 가슴으로 품은 아이. 그래서 가슴으로 품은 아이, 왜 탤런트 누구도 참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혈연 집단도 있지만 입양으로도 인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의 개념을 봅시다. 가족은 혈통, 여기 나오죠. 그죠? 가족은 혈통, 입양, 혼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뭐래요, 지금? 상호 연대와 정서적 융합의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피로 나는
혈통, 그죠?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 그 다음에 가슴으로 푸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가 맺어지는 게 이제 가족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 무너지는 게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라고 하잖아요. 지금 반려동물이 천만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 강아지도 걔도 15년을 키웠습니다. 한 15, 16년이 된 것 같아요. 그 강아지 키우게 된 계기는 저희 아들이 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강아지를 키움으로써 이 틱이 다 고쳐지고, 물론 이제 정신의학과 다니면서 약도 같이 병행해서 먹었지만, 작년에, 진짜 무지개 다리를 넘은 저희, 강아지 은결이한테 너무나 고마워해요. 근데 지금 이 반려동물, 그죠? 이 반려동물,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키워야 되는데, 이 반려동물만 키우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사촌 동생, 지금 강아지를 12마리 키우고 있대요. 결혼했는데,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아이를 안 키우고, 강아지만 12마리 키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냥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 관계만 존재하고, 아이는 없는 세상. 그래서 지금 초저 출산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없어지는 인류예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혼인을 앞두고 있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은 물론 저희들이 부모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부모 말은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애 둘은 낳아라라고 자꾸 옆에서 잔소리 같이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어, 키가 160인데 지금 39kg에 말랐어요. 삐쩍 말랐는데 아이가 그래요. 이제 지금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3년 후에 아이를 하나 더 낳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켜보겠지만 나중에라도 진짜 아이를 하나 빨리 낳았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혈, 입양, 혼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 그래서 더 나아가 가족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러한 가족의 특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대요. 뭐라? 그중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 항상 뭐도, 그죠? 가족의 정의를 낼 때는 항상 누구의 정의를 인용한다? 머독 학자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머독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란, 그죠? 가정이란 공동의 거주, 경제적 협력, 그리고 생식이란 특성을 갖는 사회 집단이다. 그죠? 공식적으로 이 생식할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본식,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생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낳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이를 결혼 안 하고도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 그런 케이스가 한 10,000명이 벌써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결혼에 대한 개념도 깨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독은 가정이란 공동의 거주, 경제적인 협력, 중요한 뭐예요? 생식 특성을 갖는 사회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독은 가족 정의에서 구조 기능론의 시각에서 가족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생활 집단으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집단. 자, 15쪽에 중간에 나와 있죠? 공동생활 집단. 그래서 이 공동생활 집단은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지만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가 가족이 네 명에서 한 명은 결혼했고 이제 애 아빠 아들 물건 쓰는 게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아무리 제가 잔소리를 해도요 이게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침대를 보면은 이불 그냥 그대로 몸만 쏙 빠져나오고 그러면 저는 나오면서 또 이불 저는 제 성격상 또 이렇게 해서 가지를 놓고 드라이 썼으면 드라이를 한쪽에다 딱 놓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이러한 룰,
이 규칙은 지켜져야 된다 봐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단소리도 듣질 않는다. 제가 그냥 말없이 이제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동생활지만 아무리 가족이지만은 이거는 서로 규칙은 지켜야 돼요. 가족 간에도 예의를 지켰고 친구 간에 이런 집단에서만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능은 다양한 유형의 기능을 갖는데 어떻대요? 성과 애정의 기능. 자,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성과 애정의 기능 보면은 지금 여기서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수면 욕구예요. 가장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배우셨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 첫 1단계가 뭐예요? 성욕의 욕구입니다. 성적인 욕구. 그래서 인간의 욕구 있어서 이 성적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잘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서 이탈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홈그라운드 가정에서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어떻게 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기능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성적인 욕구도 교육 중에 우리가 잘 해야 될, 교육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적 욕구 충족의 기능, 보면은 가족 내적인 기능과 가족 외적인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적인 기능은 뭐예요? 성적 만족과 부부간의 유대. 근데 요즘 여기 선생님들 다 결혼하셨죠? 섹스리스 부부들이 너무 많아. 섹스리스 부부들. 같은 부부지만 왜?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섹스리스 부부. 이게 근데 60대 부부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성적 만족과 부부간의 유대. 저는 이거는 그죠. 치매 전문 강사로서, 인지 강사로서, 하버드 연구소에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은 활발한 섹스를 해라. 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버드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이제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나 저한테 와가지고 최 교수님 저 오늘도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내적인 기능에 있어서 성적 만족 부부간의 유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외적 기능은 어때요? 우리가 가족이지만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의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행동과 관계가 있다.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가족이지만, 그죠? 아무리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어떤 정해진 규칙을 우리가 서로 예를 지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영 출산 및 양육적 기능.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능은 어느 사회적 기능 집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제 딸은 지금 93년생이니까 만으로 32세예요. 그래서 영어학원 강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얘는 피아노 예중예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영어는 제가 외국에 보낼 정도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유학을 영어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영어 강사로 활동하다가 애 낳고 나서 아예 얘가 이제 자기는 직장을 안 다니겠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이한테 투지한 게 있잖아요. 아니 시험한테 잠깐 맡기고 오후에 출근하니까 왜 그 능력을 썼겠니? 제가 자꾸 단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이드를 놨어요. 옛날에 얘기하면 얘한테
다 먹혔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엄마는 엄마 인생. 자기 아이니까 자기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지금 9개월이거든요. 우리 딸의 희망은 뭐냐면 제 옆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월급 받는 거. 다 있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펼치기를 바라는데, 엄마, 엄마 보험을 어, 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우리 아이는 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지금 전적으로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가 볼 때 이 어렸을 때 엄마와 아기의 이 유리 관계, 관계가 아이의 양육에서 절대적인 걸 제가 옆에 느끼고 있습니다. 아, 얘가 영어학원 그만두고 아이한테 양육을 하겠다고 선언 안 되는 이만한 이유가 있구나. 아이가 아들이거든요. 아,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이 아이를 보면. 자랑인 것 같지만, 늘 웃는 얼굴이야. 그래서, 아, 엄마랑 얘가 나중에는 만약에 이제 직장을 얻어서 다니게 되면 이 아이가 좀 힘들어 하겠구나. 엄마와의 그동안의 애착 관계가 성이 되어 있는데 돌지하고 나서 내년에 딸내미가 다시 직장을 어디 다닌다고 해도 아, 힘들겠다. 그동안에 엄마하고 너무나 긴밀한 관계였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아이가 제 딸이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옆에서 지켜볼 때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왜? 이 아이도, 이 손주라는 아이도 나중에는 사회 일원으로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가기 전에 일차적인 책임자는 누구예요? 엄마,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잘 형성이 돼서, 그런데 참 여기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얘가 신학대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지금부터라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진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능은 사회적 기능 집단과도 진짜 비교 대상 절대 불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선생님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럼 1차적으로 양육자의 책임인 우리 부모, 잘 인격을 형성해서 사회로 보내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 한 번쯤은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의 영속을 위하여 가족은 지금 뭐라 그래서 가족은 그죠? 아까 가족은 뭐라 그래서 내적인 기능에 있어서 성적 만족 그 다음에 부부간의 유대 있어서 이 가족은 그래서 자녀를 배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사회 제도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제도라는 거죠. 울타리라는 거죠. 이 가족이라는 성과 애정의 기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녀 출산, 그죠? 자녀 출산 및 양육적인 기능. 그래서 반드시 사회 영속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가족은 자녀를 배출한 공식적인 사회 제도라는 걸 우리가 꼭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과서 16쪽에 보면은 여기서 음, 한번 성과 애정의 기능에 있어서 한번 중간에 한번 보셨어요, 선생님들. 가정에서 성적 만족, 조화로운 성생활을 통해 부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여기 뭐야? 지금 부부간의 관계가 좀 어떻게 돼? 가정이 화목해지겠죠, 그죠? 가족의 행복과 안정에 기여한다.
또한 가족의 외적 행동에는 또 성적 기능이 있어요. 성적 통제 기능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된 성적 행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성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성적 그죠? 우리가 이 성적 문란하면 어떻게 됐어요? 성적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